대개 기자들이 보도를 할 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실명으로 처리했어요. 김대기 비서실장 딱 그렇죠. 모습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정확한 어딩이 뭐냐면 나 전 의원의 해임은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그간의 처신을 대통령이 어찌 생각할지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아니 그런 처신을 하는 사람을 뭐 홍준표 시장 말대로 장관 안 된 이유를 알아라.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부창 부수다 하는데 이 워딩 그런 속에는 처신을 하게 네. 놔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도 따져야죠. 그 대통령 실장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문회가 없죠? 글쎄요. 그래서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매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또 카드를 갖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홍준표 시장이 해버렸대. 예, 부동산. 자기 남편 예. 지금 현재 뭐 부장 판사인데 대법관 운운도 했지만은 빌딩 판 것도 풀어내고 그러면 예. 왜 우리 민주당 야당한테는 엄격하게 그런 걸 적용하면서 자기들은 대통령 말만 들으면 잘 들으면 남편도 출세되고 그렇게 재산 관계가 다 덮어지나요? 이건 아니죠. 이 책임을 네.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돼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보도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빼네. 그러면 이제 빠지기 작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다 쫄아가면 나라가 안 돼요. 보도에 안 다시 나왔어요. 용기를 냅시다. 재표갈 때는 재표가더라도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국민이 알아요. 네. 자, 이제 바른 대로 합시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지저분한 뉴스 계속 나옵니까? 나오겠죠. 그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아무리 정치판이 X판이라고 이런 적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몰아낼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제1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쇠퇴되고 있는데 당내 민주화도 없어지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권위주의 시대로 삼김 네. 체제하고 총재 시절. 총재 시절 네. 똑같은 그러나 그때도 임명을 해도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무회의에서 인준을 합니다. 부결도 되고 네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소위 작년 9월 22일로 기억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당무회에 간섭하지 않겠다. 해놓고도 계속 해와서 야 이거 대통령이 상습적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네. 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떤 우리 정당사 정치사에 대통령이 당권 후보의 결격 사유가 있다면 몰라요. 그건 당은 당규에 의거해서 이렇게 칼질을 해버리는 거. 자 보십시오. 이준석, 네. 유승민 못 나오게 전당원 투표제, 결선 투표제. 당심을 업고 있는 나경원 해임해버리고 대통령 실장 시켜서 조져버리고 초선 의원들 40-50명이 대통령 말 안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처단해버리고 TK 의원들도 김영판 그 대구시당 위원장은 당헌 당규상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대요. 거기 의원들도 나경원 처신 나쁘다고 냈다 성명을 냈는데 그 안에는 유승민 의원계도 있고 나경원 의원계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공천에 칼질을 하기 위해서 이미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도 다음 재선을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것 같아요? 아니, 절대 안 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전당대회 왜 해요? 그냥 글쎄 말이에요. 차라리 임명하지. 임명하지. 전당대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없죠, 돈 없죠. 들고 시간 들고. 뭐 돈이야 그쪽은 많으니까 걱정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말이죠.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고립무원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렇지, 윤핵관들 그렇지.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잘 헤쳐 나가더라고요. 그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나는 당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절대 나한테 안 그랬다. 윤핵관들이 잘못 전달했다. 잘못 보고했다. 하면서도 딱 그 자리를 지키는데 무자비하게 그렇게 내 귀싸대기를 때려버리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더라고요. 자,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까지 50명 글쎄 말이에요. 되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예처럼 뉴스가 나올 거란 말이죠.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전당대회에서 더군다나 지금 당심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의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아침 나온 거 봐도 1등은 이미 오차범위 밖에서 김기현 의원이 앞서가고 있어요. 저 그건 얘기할 수 김기현 있는데 대표가 되면은 제가 김무성 대표하고 원내 대표할 때 네네. 박희춘 우리 수석 부대표하고 카운터파트인 그 수석 부대표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하고도 잘 아는데 야 김기현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아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심이 집권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을 잘 쓰는 DNA가 특별히 발전된 당이라 네네. 저렇게 먹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 밀려서 지금 2등으로 떨어졌던데요. 네네. 아직까지 전당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움직이려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국민의힘 당원들도 민심을 떠나서는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한다. 이걸 잘 알 건데 과연 그렇게 사면초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고립무원 고립무원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면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이 남지 않을까요? 상처 남아도 어때요? 정치 생명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나경원 의원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아니 보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치는 국민의 눈총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을 온실 속의 난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 당대표 나간다 하고 나가면은 이미지는 금방 개선돼요. 그럼 나갈 것 같습니까? 저는 나가야 된다. 아 나가야 된다. 여기서 음, 주저앉으면은 미래는 없다. 미래가 끝이다. 뭐 공천 약속 받는다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뭐 해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뭐 윤핵관이고 뭐고 필요 안 하는 거예요. 윤심도 필요 없다. 내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되면은 윤핵관 그 당신들은 공천 안 준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꼽잖아요. 그러나 당심을 가진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절대 나한테 그럴 수 없다. 윤핵관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니까는 냈다. 김대기 대통령 실장한테 한 방 맞았지만은 여기서 지금 그렇게 상태인데 주저앉지 말아야 돼. 주저앉으면 끝이야.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하지만은 국민의힘 현재는 윤석열, 미래는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 원희룡, 안철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물을 키워봐야죠.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끝이다. 제가 그러니까 일어서라. 실장님께 You raise me up. 네, 제가 실장님께 복수 하나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팬이십니까? 예? 아니 저하고는 비교적 가까워요. 네. 예, 그런데 네. 아니 정치 정의가 이러지 않는다 이거. 정치 문법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자기 당 그래서, 대통령이 특정인들을 당 대표 못 나오게 하려고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은 당헌 당규로 걸어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했지만은 유승민, 나경원 룰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글쎄 네. 이런 것은 당내 민주주의 우리 정당사에 없다니까요. 없다고 봐야죠. 차라리 박정희, 전두환처럼 해버리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무서운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